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노조투표 터졌다. 노동자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노사임단협 협상이 사측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13일까지 이어지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050만 원의 합의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측 주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사측이 직장 폐쇄와 희망 퇴직, 해외 이전 등의 이중 플레이를 하였기 때문에 반발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판이 어그러질 경우 사측은 재협상 카드보다는 해외 이전에 불을 붙이면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인가 입지를 출연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현대제철 노조투표 터졌다. 노동자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와, 여기 지금 투표 이제 13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지금 대기업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동안에는 사측이 한 번도 강경하게 대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노측과 사측이 지금 임단협이 협상을 해서 오케이 한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노조원들이 투표를 할 텐데 만약에 반대가 나와버리면 오른쪽 보세요. 이제는 정말로 벼락거지 신세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제시했지만 자, 쌓인 게 많아요. 쌓인 게. 여기 보실래요? 현대제철 노조투표 터졌다. 사측 유리 부결 전망도 있어요. 그래요. 와. 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13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 지금 일부에서는 노조투표 터졌다. 즉 부결된다. 사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노측이 많이 얻어냈어야 하는데 많이 못 얻어냈다. 아니 지금 이 판국이 뭘 얻어냅니까? 여기 보세요. 노측 1인 성과급 4,500만 원 현대차 수준으로 해달라. 사측 뭔 소리냐? 성과급 1천만 원 먹고 떨어져라. 노측은 4,500인데 사측은 1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합의 내용 보세요. 자, 성과급 1,050만 원 어때요? 사측에 가깝죠. 4,500만 원은커녕 1천만 원이에요. 1,050만 원, 50만 원 올렸네요. 물론 이게 좀 조정 여부는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전 같으면 거의 받아들여졌을 판국이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자, 두 번째, 왜 또 반대표가 나올 확률이 있냐? 사측에 강경하게 지금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 왜냐? 이전과는 달리 전 직원들, 특히 50세 이상 희망퇴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사측이 일부 공장까지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노조 파업에 맞섰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에 떠날 것이다 말로는 뭐 투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중 언론 플레이로 현혹을 시켜갖고 양다리 전략,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노측은 찜찜하고 불안하고 혹시라도 떠날까봐 그러면서도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그거에 대해서는 반발해라 모르겠다. 네 멋대로 해라. 세 번째, 사측 해외 이전. 노조 관련법 노조한테 너무 유리해요. 이제 노조 입장에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불안해요. 지금 아직 본회의 통과는 했지만 노란봉투법이 완전히 지금 이제 해결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래버리면 모든 법이 노조한테만 유리해요. 그럼 사측은 해외로 탈출할 것 아니냐. 두 번째, 현대 기아차와 연계해가지고 왜? 해외에 250만 대 지금 200만 대 이상을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데 제철이 그 옆에 있어야 유리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파업하고 환경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제철 이전 확률이 높다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미국에 이미 투자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당연히 축소, 말이 좋아 축소지. 국내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비롯해서 5곳 현대제철은 팽당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불안감도 있고, 여튼 이 3가지 이유로 투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제철 노사 마지막 협상 타결. 그러면 협상이 타결된 걸 내용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기본급 450% 1,050만 원에 합의했다고 하잖아요. 사측이 성공이고 노조는 패배한 잠정 합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협상 과정 24년 9월, 25년 4월, 정말 6개월 동안 사측 기본급 450%, 성과급 1천만 원, 노측 1인 성과급 4,500만 원, 현대차 수준을 해달라 했는데 결국 합의된 것은 향후 임금 10만 원 올렸고요. 자, 기본 450에 성과급 1,050만 원. 즉 노측이 주장한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사측 주장과 같아졌어요. 4월 13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 이러니 열받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론 과거의 전례로 봤을 때는 협의가 된 것들은 그대로 찬성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았어요. 노조 패배. 임금 협상 역사상 사측 주장이 성공한 사례로 기록될 만해요. 사측 희망퇴직, 공장 폐쇄, 해외 이전, 얼마나 정말 열받게 했습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까라면 깠어요. 웃기죠? 주객이 전도됐죠. 아니, 사측이 주장을 해야 하는데 사측이 벌벌거리고 노측은 헛다리 짚으면서 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껌 짝짝 씹으면서, 뭐 길거리 양아치도 아니고 거기 넘어갔다고요. 사측은 삥뜯기예요, 오히려. 이런 예가 좀 맞는지는 몰라도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런데 이건 짝다리 짚고 돈을 뺏으려고 했더니 이 돈을 뜯기는 애들이 거기에 일장이 있어요. 아예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게끔 6, 7명을 한 번에 그냥 쓰러뜨려 버렸네. 큰 소리 치면서.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 잠정 합의이기 때문에 파업 또는 이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지금 합의가 아닙니까? 저는 완벽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분란이 없고 우리나라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니까. 여튼 이렇다. 자, 현대제철 노측 그동안에 무엇 때문에 대립했냐? 자, 먼저 사측, 노측 구분 한번 해봅시다. 현재 부분 파업 강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파란 게 노측입니다. 자, 5개 사업장 총파업, 다른 노조와 연계 파업을 하겠다. 손해배상 없어서 배짱을 부린다. 그렇죠. 손해배상 지금 법이 완전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재판도. 아쉬운 건 사측이다. 자, 파업이 길어지면 네가 손해지, 사장이 손해지, 내가 손해냐. 과거 파업하면 계속 떡 하나를 더 얻었어요. 강성 귀족 노조. 정말 우리는 귀족이야. 너희 사측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냐. 같은 왕끼리 자, 짝짝 좀 잘해보자. 이런 심보예요. 뭐 왕은 뭔 왕입니까? 노동자는 노동자일 뿐이지.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측은 현재 비상 경영체제예요. 임금급여 20%나 삭감을 때려버렸어요. 완전히. 먼저 임원진부터 솔선수범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 직원 퇴사하라고 해도. 모든 직원 희망퇴직. 50대로 압축시키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모든 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부 공장 한 달 동안 폐쇄. 어휴, 세상에 사측에서 폐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업 환경 아예 뿌리채 뽑아가지고 해외로 이전. 과거 파업 손실을 완전히 끝내겠다. 이제 파업만 하면 손실을 보는데 그런 지긋지긋한 파업에서 벗어나겠다. 그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겠다. 당장 손실
달래기성. 지금은 달래기성으로 협상했는지도 몰라요. 해외로 떠나려고. 상당히 교활해졌어요, 사측도. 자, 투표 통과 안 될 경우 실직은 각오해야죠. 자, 현대제철 미국서 신물법입니다. 8.5조 직접 투자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자, 만약에 통과가 안 돼 버리면 또 시간 막 한참 끌고 또 재협상은 하겠죠. 갑자기 이렇게 뭐가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완전히 굳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외에 떠나는 걸로. 이해 가셨죠? 가뜩이나 생산하고 생산해도 별로 재미가 없는 판국인데 옳다구나 하고 떠나버리겠죠. 대기업 실직 세 가지. 소득이 급감합니다. 대기업 해외 이전 억대 연봉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좋아 억대 연봉이 요즘 같은 궁한 세상에 억대 연봉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억대 연봉. 와, 그 기술이라는 게 본인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부심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누구는 뭐 일 못해서 월급 3천만 원밖에 5천만 원밖에 못 받을까요? 동종업계, 일용직, 하청업계, 생계업종 뭐 다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 손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급감할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면 퇴직금 가지고 뭐 자영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뭐 주식, 비트코인, 전전긍긍, 부동산, 자,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곳 있다. 거기에 투자. 엉뚱한 곳에 다 투자합니다. 자본 결국 탕진. 자영업, 중소기업 전전하고 중심을 못 잡아요. 투자 잘못해서 퇴직금, 자본금 다 날려. 또 좋은 직장 잃으면요. 내가 여기 다녔었는데, 내가 뽀대가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느냐? 만의 욕구가 커져가지고요. 투자를 더 무리하게 하게 돼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끝내주게 하고 무리하게. 그 허풍, 허세 거기서 못 벗어나요. 자, 대기업 노조 찌긋찌긋 탈한국. 관세에다가 노조 뭐 정치 리스크까지. 대기업이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강요받아요. 현대차 4년 31조, 24년 미국 170만 대나 지금 판매한다예요. 미국에 차를 생산하고 있는 이유가 국내 환경이 안 되니까. 120만 대 생산해가지고 50만 대만 수출하고 그것만 지금 관세받게 생겼어요. 이제 더 늘리겠죠. 노조 리스크, 임금 인상, 파업 손실. 당연히 해외 이전 강행했죠. 자, 반도체, 삼성 미국 54조 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SK 하이닉스 5조 6천억 투자 공장 설립, LG전자 테네시스주 공장 생산 비중 확대. 자, 이런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가면 그 기업이 미국 겁니까? 대한민국 겁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나요? 미국에서 쓰여지나요? 그건 미국 회사예요. 이전 문제, 정치권,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자꾸 노조들, 기업 경영인 압박, 52시간 뭐 독소조항에다가 아무튼 자기들만 유리한 거, 글로벌 제조업 생산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요.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40년이 되겠죠. 일본처럼. 자, 한국식 노조법 빨리 미국식으로 바꿔야 돼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노란봉투법이네 뭐네 해가지고 미국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한국식으로 아주 원래 좌우는 좋아요. 일본처럼 일당 독재로 가는 게 최악입니다. 북한처럼 일당 독재, 중국처럼 일당 독재, 전 세계적으로 일당 독재로 가는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일본 보세요. 자, 우리가 당파 싸움 때문에 잃은 것도 많지만 나라가 유지된 거예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졌다면 진작 중국한테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도가 살아있고 바로 지금의 따지면 국회죠. 국회. 여야 또는 양당 체제에서 맨날 싸우면서 티격거리면서도 왕이 실족을 해도 유지가 된 거였어요.
중국이 그렇게 망했어도.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국이 정리해고가 어려워요. 진짜로. 해고할 수가 없어. 긴급한 경영 증거, 피하기 위한 노력. 정말로 뭐 긴급한 경영 증거가 있어야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누가 어떻게 사용자가 그럽니까? 최대한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사용자가 그런 것까지 따져요? 바빠 죽겠는데. 노조 단체 한 명이라도 자르면 난리 나요. 이제. 성과급 평준화. 성과급도 성과급이 뭐예요? 성과에 따라서 나눠주는 건데 그냥 단체로 똑같이 파업이 많고 손실은 최대. 이게 한국식 법이에요. 법, 노조. 이걸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미국 볼래요? 고용자유원칙이 적용되면서도 사측을 마음대로 해고합니다. 노조 없는 직장도 많고요. 자, 특별한 사유 없어도 그냥 해고시킬 수 있고요. 자, 해고 특별한 사유 없어요. 인종, 성별, 장애 이런 경우만 신중하면 돼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지나친 거죠. 노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노조 편 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기업이 떠나버리면 노조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파업은 적고 손실 최저. 바로 미국식. 지금 당장 으쌰으쌰 하니까 월급 더 받고 억대 연봉이 더 늘어나고 참 좋죠. 그러면 세월이 흐를수록 해외로 이전하면 다 뭐가 되겠습니까? 직장만 잃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노총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도 이용하잖아요. 종교도 이용해가지고 정치 세력화 하잖아요. 그들의 표를 얻으려고요. 대기업 노조 실직자 세 가지 위험. 자, 대기업 실직, 소득이 급감하고 투자하는 손실을 보고 자본 탕진. 대기업 여러분들 그만둬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여기 보세요. 해외 이전 문제점. 일자리가 정말로 줄어들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가게 되면 일자리 다 뺏겨요. 설비와 생산 라인 다 빠지고요. 특히 젊은 층 난리 납니다. 젊은 층은. 젊은 층 다른 나라로 다 쫓겨나야 돼요. 지역 경제 폭망합니다. 자, 인구 줄어들고 지역은 완전히 쑥대밭 돼버려요. 기술 유출 리스크.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에 그래도 상위 클래스인데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중국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겠죠. 고양이 앞에 생선이에요. 국내 내수 침체, 해외 이익, 해외 소비. 자, 해외에 있으면 그 해외 기업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름 간판을 달았어도. 하청업체, 중소기업, 줄도산이에요. 대기업 빠져나가면 줄도산이에요. 부품, 포장, 운송, 심지어는 청소까지. 수도권에 집중. 당연히 지역은 완전히 지방은 붕괴되고 수도권으로 오니까 지방 집값 폭락. 또 수도권이라고 안심 못해요. 지금처럼 데모하게 되면요. 하루아침에 평택, 파주, 용인 여기에 지으려고 했던 공장들 그냥 해외로 나갑니다. 제발 노란봉투법 같은 쓸데없는 법 통과 안 돼야 돼요. 노동자, 사용자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압도적 세계 1위, 로봇이 일자리 빼앗는다는데 자, 반전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로봇을 잘 다스리는 기술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층한테 밀려요. 젊은 애들은 잘하겠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로봇과 상생을 하는 시대인데 여기 보세요. 로봇 AI, 용접 검사도 사족 로봇이 척척, 자동차 제철. 이제는 로봇이 다 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나의 기술이 아니라 로봇을 다루는 기술, 로봇과 합체가 되는 기술이에요. 로봇 AI 완전 자동화. 고령 노동자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다 쫓겨날 거예요. 옛날에는 경력자 우대 했는데 이제는 경력자라는 표현보다 로봇하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더 빨리 익숙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청년, 고숙련 근로자가 기회가 왔습니다. 저숙련, 고령 노동자는 타격을 받아요. 자, 해외 이전 1단계. 해외 공장 신설로 자동차와 연계해서 지금 제철에 갔는데, 두 번째, 해외 공장과 국내 생산 축소. 이제는 해외를 확장하면서 국내는 축소시켜요. 마지막 3단계. 해외 시장으로 완전히 갔어요. 국내 공장은 없어집니다. 이게 해외 이전이 무서운 거예요. 외국 중국, 미국이 중국산 철강을 막아서 한국으로 좀 쏟아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자꾸 우리나라로 쏟아지고 있는데, 걔들이야 월급 좀만 줘도 좋아하잖아요. 이제는 파업을 하게 되면 노조는 갈 데가 없죠. 철강, 보호장벽, EU, 인도, 가뜩이나 제철은 정말 경쟁자가 많습니다. 자, 노조 불법 파업해도 손해배상이 안 된다. 노란봉투법. 하도급까지도 법적 책임.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또 손해배상도 제한이 돼 있어요. 노조 악법, 노조원 불법성 책임 입증. 이것까지도 하여튼 법 같지도 않는 법을 갖다가 여기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사용자들이 다 떠나게끔. 결국 이렇게 되면 실업자만 양산돼요. 결국 피해자는요, 처음에는 사용자 같지만 사용자는 떠나면 돼요. 진짜 피해자는 억대 연봉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돼요. 자, 이렇게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파업을 일삼고, 이 표가 뒤집어질까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상생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